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월요일에 아침의 매일경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각 신문의 일면부터 보시죠. 매일경제 기사가 먼저 실렸군요. 매년 3.5의 수정, 누더기 주택 청약제. 주택 청약 그동안 너무 복잡하다, 내용이 너무 많다, 이런 지적 끊임없이 있었는데 이런 이유가 또 뒤에 있었군요. 담당 공무원, 우리도 헷갈려. 40년간 138번이나 뜯어 고쳐서 웬만하면요 살펴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 통계가 좀 나와 있는데요. 청약 부적격 사유, 지난해 기준 통계인데요. 무려 66%가 단순 실수, 너무나 복잡하니까 실수를 해서 부적격으로 탈락이 됐답니다. 손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깜깜이 회계로 학부모 주머니 턴 사립 유치원. 주말 동안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비리 유치원 1,878곳 명단 공개됐죠. 부폭풍 거셉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례들이 있군요. 유치원 카드로 명품백, 성인용품 구매. 이건 무슨 경우입니까 도대체? 학부모들 교육부 전수조사해야 된다, 강력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자세한 내용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문 보시죠. 경향신문입니다. 여기 사진 보면요. 김창호 대장, 김창호 원정대 변을 당했죠. 그러나 이 김창호 대장이 남긴 흔적 굉장히 두껍고 길게 남아 있습니다. 코리안 웨이 선봉장, 히말라야의 별로 잠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창호 대장은요, 코리안 웨이, 남들이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새로운 루트를 만들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했던 분이거든요. 이번에도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다가 이런 분을 당했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반도체로 먹고 사는데 석박사 절반 줄었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상품 제조업인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서울대 배출 10년 새 97명에서 43명. 매년 배출된 인구가 거의 100명 가까이 됐었는데 10년 사이에 절반 밑으로 뚝 떨어져서 앞으로 반도체 분야 인력 확보가 비상이 걸렸다,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신문을 보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김유철 경희대 교수,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그다음에 윤기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침엔 매일경제가 다룰 주요 기사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아침엔 톡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지 않은 길 간 사나이. 김창호 원정대 얘기고요. 기가 막힌 유치원, 천태만상 유치원 비리 다루고 있습니다. 국감은 왜 할까? 국감 지금 중반전에 접어들고 있는데 과연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그리고 기름값은 떨어질까요? 유류세 인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1시간 동안의 신문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자, 첫 번째 저희가 뽑은 기사는 바로 김창호 원정대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사진 벌써 큼지막하게 있고요. 도전을 꺼리는 시대, 가지 않은 길 간 사나이, 김창호,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개척자 김창호 대장, 히말라야 산 사태에 휩쓸려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드리지만 남은 길,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굵고 길게 남아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신문들이 다루고 있군요. 옆에 기사 하나 더 보죠. 기록과 개척의 사나이, 영원한 산이 돼 잠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기록, 어떤 개척이 있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무산소 14자 완등입니다. 무산소 완등. 이 히말라야 이 고봉들은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가기에도 굉장히 벅찬 곳인데 무산소 완등을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높은 곳만 보고 왔던 길, 깊은 곳 보겠다며 다짐했는데 코리안 루트 원정대 5명, 세르파 4명, 히말라야에서 사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추모글을 올렸는데요. 영원히 우리 곁에 남을 것이다. 네. 자, 우선 최영선 의원님,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면서 그리고 남긴 궤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소식입니다. 일단 김창호 대장이 저는 뭐 예. 이 등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예. 산악인들은 기본적으로 남이 간 길을 따라가기보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데 큰 의미를 두고 김창호 대장이 그런 정신, 개척 정신에 있어서 굉장히 그 산악계에서 널리 알려지신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리안 웨이라고 불리는 남들이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개척한 부분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내셨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산악계뿐만 아니라 다른 뭐 경제계가 됐든 스포츠계가 됐든 뭔가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것은 그 정신, 김창호 대장의 어떤 정신을 물려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 조난당한 그 사고 소식을 보다 보니까 거기가 산사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상당히 그 현장을 비춰주는데 그 돌풍으로 인한 그 사고로 예측하지 못한 돌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 사고라는 점에서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철 교수님, 사실 뭐 김창호 대장은 많은 산악인들의 말에 따르면 안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산악인이다. 철저한 준비 과정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 돋보이는 점은 그동안 이 산악계에서 쓰는 용어를 합니다. 제가 좀 몇 가지 좀 적어왔는데 등정주의라는 표현이 있고요. 등로주의라는 표현이 있답니다. 등정주의는 기존에 개척된 루트를 통해서 정상을 정복하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인 반면 등로주의는 새로운 길을 찾는 데 주안점을 준다는 건데 김창호 대장 같은 경우는 이 등로주의에 굉장히 강했다. 그리고 여기에 항상 강조를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새로운 길을 항상 개척하는 산악인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이 등로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산악인들이나 이제 이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사실은 이제 뭐 이 문명이 전환한다는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그 길로는 이제 우리가 어떤 미래를 개척하기 어렵다 이런 그런 시대 진단이 있는데 이 등로주의라는 말이 이제 굉장히 좀 이번 김창호 대장의 이제 좀 비극적인 죽음이긴 합니다만 새로운 좀 시대 정신을 상징하는 또 용어이고 정신으로서 이렇게 이제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거기에다가 이 등로주의뿐만 아니라 이제 이 김창호 대장은 뭐냐면 이제 상업적인 그런 부분에 이제 굉장히 좌지우지되지 않고 이 황금 피클상이라 그래서 아주 그 산악인의 이제 영광이라고 노벨상이라 불리는 상도 받았던 분인데도 그런 이제 뭐 명망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구애받지 않고 계속 새로운 길을 이제 도전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이 새로운 길 도전을 위해서 현재의 여러 가지 그런 명예라든지 이제 기득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구애받지 않는 그 삶의 모습도 사실은 지금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상당히 지금 뭐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힘겨워한다는 청년 젊은 세대에게서도 이게 이제 좀 새로운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한 이제 그 귀감이 되는 삶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고요. 참 뭐 이분 참 뭐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이제 동갑내기 분인데 저는 이제 뭐 하면서 살았나 이런 생각도 이제 들게 되고 이런 굉장히 분도 계셨는데 이런 이제 고인의 명복도 빌지만 다시 한번 진짜 제 삶이나 혹은 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다시 잘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계기를 좀 선사해 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 변을 당한 9분의 시신은 수습이 됐고요. 그리고 오늘 뭐 가족분들이 어제까지 이제 비행기 표를 구하지 못해 현장으로 가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마 오늘 어떤 조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관련 기사가 더 있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조선일보입니다. 제로 투 서밋. 이게 뭐냐면요. 바닷가에서 출발해 히말라야 그 고봉 정상까지 가는 루트랍니다. 김창호 대장은 이런 루트를 굉장히 선호했답니다. 0부터 시작해서 8,000m가 넘는 고봉까지 올라가는 거죠. 제로 투 서밋. 그가 처음 밟은 길만 11개다. 제가 산악인도 아니고 잘 모르지만 이렇게만 봐도 엄청난 기록을 남긴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에베레스트는 바닷가에서 출발해 카약, 자전거, 도보로 등정. 인간의 접근 허락 않던 수직 절벽에 새 루트 만들려다 이번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이런 참변 뒤에 늘 안타까운 사연이 있죠. 여기 가족 얘기가 좀 있군요. 여기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는 서울시립대 산악부 4년 후배인 아내와 3살짜리 딸을 두고 있다. 그런데 변을 당했습니다. 김 대장은 원정을 떠나기 전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그러네요. 돌아오면 가족 셋이 캐나다 유콩강으로 카약을 타러 가자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지킬 수 없게 됐습니다. 양무석 이사장님, 네. 저희가 어떤 기록을 남겼는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이 김시월 교수님께서는 동갑인데 과연 나는 평생 무엇을 하고 살았나를 느끼게 하는 지금 일이 다르는데 양무석 이사장께서는 지금 어제 주말 동안 뉴스가 참 컸는데 어떻게 좀 보셨나요? 예, 일단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겼던 내용들이 말 그대로 새로운 도전들을 계속 많이 했단 말이에요. 방금 말씀하셨던 제로 투 서밋 이게 해발 0m에서 카약을 타고 그 다음에 1000km의 자전거를 타고 베이스 캠프까지 이동하고 그 다음에 무산소로 올라갔다. 기본적으로 카약이나 자전거는 동력이 없는 말 순수한 육체로 움직였고 그 다음에 산소통을 매지 않고 무산소 등정을 했고 그리고 14자 완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유명 산악인으로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새로운 루트를 개척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하셨던 등정주의와 등산주의, 등정주의는 오르는 게 목표였다면 등로주의는 새로운 루트를 통해서 길을 내는 게 목표죠. 길을 내는 게 목표거든요. 내가 걸어간 길이 그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프로의식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앞서 김 교수님 지적했던 것처럼 말 그대로 젊은이든 현재의 40대든 50대든 60대든 나의 인생에 그 새로 내 스스로가 개척한 길은 있었던가 그리고 내가 걸어온 길이 역사였던가 그러면 앞으로 나는 어디로 걸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강하게 주는 또 하나의 죽음이다. 그런데 그 어떤 죽음도 아름다운 죽음이나 그 어떠한 상도 호상은 없습니다. 그렇죠. 가족들의 슬픔들과 그다음에 동료 산악인들의 슬픔은 강하게 남을 터인데 국민들에게는 또 한 번의 도전 의식들을 남기고 간 그런 죽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사후에 생기는 어떤 극찬도요. 가족들한테는 위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나마도 좀 위로하는 그리고 다시 고인의 뜻을 기리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눈꼽만큼이라도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좀 소개해드렸고요. 윤찬 변호사, 김창호 대장의 아까 말한 무슨 이 등정주의, 등로주의 물론 이 기존의 루트를 통해서 고봉을 정복하신 분도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은요. 그런 대단한 일이라는 건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나 좀 더 새로운 길을 갔다는 측면에서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좀 비춰지고 있는데, 이 김창호 대장 같은 경우는 이 등로주의와 함께 이제 자연주의다. 아까 말한 무산소 등정, 그리고 바닷가부터 시작하는 거, 그리고 자전거나 도보를 이용한 이런 모습 때문에 많은 산악인들이 또다시 기억을 하는 인물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등정주의, 등로주의 말씀하셨는데 무산소로 14좌를 올라간 것까지는 전문 산악인으로서 좋아서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위험함을 무릅쓰고 개척한 등로를 개척하거나 세계 최초로 오른 봉우리가 3개씩 되지 않습니까? 그거 볼 때는 어느 전문 산악인으로서의 소명의식 내지 사명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참변을 당한 것도 거의 수직절벽입니다. 3,000m 수직절벽을 오르기 위해서 갔다가 지금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일반인으로서는 감히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딸이 3살 어려서 이제 아버지를 많이 찾을 텐데 그분이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나중에 그 딸이 커더라도요, 그 아버지가 남긴 그 흔적을 분명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뒤늦게지만 이런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